네, 안녕하세요. 건강충전소 진행하게 되는 건강체험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음식이 나다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죠.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거 진짜 무섭고 두려운데요. 다들 건강관리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결국에는 면역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내 면역만 잘 살아있으면 웬만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할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마음이 바쁘네요. 전 시간에 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5대 영양소, 9대 영양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자, 집밥을 먹자,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과일, 야채, 과일, 채소를 먹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거를 음식으로 먹으려면 아무래도 진짜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음식을. 응? 이게 막 접시로 진짜 막 몇 접시씩 산더미처럼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들고, 요즘에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합성 제품이 있고, 천연 제품이 있고 하는데, 천연 제품도 사실 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밭에서 따면 그건 천연이잖아요. 그걸로 가공을 하면 천연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야채, 채소, 과일에 그 영양 성분이 제대로 있는 건지, 어떠한 과정을 거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만든 어, 그, 그런 합성 비료나 농약 그런 걸 치지 않은 유기농으로 만든 그런 거를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도 지혜롭게 그런 거를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탄수화물, 우리가 그날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이 60 내 65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보통 탄수화물 하면 보통 우리가 흰밥, 떡, 빵, 이런 걸 말하잖아요. 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바나나 이런 것, 과일 이런 건데, 이런 건 대부분이 그 당 중에서도 2당에 해당되거든요. 2당. 그다음에 단당이 있고 2당이 있고 복합당이 있어요.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진짜 단당이에요. 내가 꿀꺽 삼키는 순간 바로 내 혈관으로 도는 거고, 당이.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른 거 이제 하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당은 내 소장에 가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이게 일당 단당으로 변하는 거고, 그다음 복합당이 2당으로 변하고, 소장에서 그다음에 다시 또 단당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옆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복합당이 좋을 것 같죠. 예, 좋아요.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그래서 당이 한 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시간이 벌어주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이런 흰밥이나 감자, 고구마를 먹잖아요. GI 지수라고 하는데, 내가 먹음으로써 바로 내 혈액으로 들어오는 그 당, 그게 GI 지수잖아요. 감자가 고구마보다 훨씬 높대요. 그래서 감자도 맛있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감자 대신에 고구마로 선택하면 어떨까? 자, 맛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대체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당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당이 아무래도 많이 쌓이니까 고지혈증이 걸리죠. 고혈압에 걸리죠. 당뇨에 걸리죠. 그럼으로써 뇌졸중이라면 뇌출혈, 그죠?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뇌경색이긴 한데, 그런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많아지죠. 내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뭐 단당, 이당, 복합당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식이섬유에 의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김치라도 먹고 그러는데, 야채라도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체적으로 곡식류하고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하는 역할은 소장하고 대장벽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쑥 쓸어내. 근데 대장하고 소장벽이 그냥 비닐처럼 판판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안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 주름이 있어서 그 사이사이를 싹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불용성 식이섬유. 그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 역할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장이 가만히 있으면서 음식이 싹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장이 이거 꼬물딱꼬물딱꼬물딱 이 연동운동을 하거든요. 그 연동운동을 도와주게 돼요. 또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 7, 수용성 식이섬유 3, 이게 제일 비율이 좋은 식이섬유 배합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대표적으로 과일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대요. 수용성 식이섬유도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당을 흡착을 해요. 흡착해서 젤처럼 쫙 이거를 확 담아서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똥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폐물들을 끈적끈적 그 젤이 꽉 잡아가지고 녹여서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담즙산이라고 있잖아요. 담즙 많이 들어보셨죠? 쓸개. 예, 쓸개가 담즙산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으로 쓸개로 가져가서 쓸개관을 타고, 담관이죠. 담관을 타고 대장으로 가면 여기서 재흡수가 일어나요. 걔네들이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방을 애들이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흡수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몸에 있는 이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을 계속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만드니까 콜레스테롤이 소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담즙산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만이 그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서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중금속도 흡착해서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제가 말이 꼬이는 이유가 이 얘기 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바쁘니까 엉키네요. 말이 엉켜. 그러면 얼마큼 먹어줘야 되나? 한국인들 기준으로 식이섬유를 하루에 20에서 25g을 먹어줘야 된대요. 서리태, 그러니까 그 양을 식품으로 하자니까 서리태, 검은 콩 있죠. 서리태, 그걸 100g. 그 다음 우엉 같은 경우는 2뿌리. 우엉 길잖아. 1m 막 되는. 그걸 2뿌리를 먹어야 돼. 그만큼 채워주는 거고. 오이 같은 경우는 큰 오이가 15개를 먹어야 되고, 작은 오이 같은 경우는 25개. 그 다음 현미 8공기, 배추 3포기. 어휴, 상상만 해도 배가 산만해지겠죠. 과연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고, 내 장, 그래서 면역의 70-80%를 주관하는 장 건강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토탈 정리하자면, 식이섬유의 역할이 발암물질 작용도 억제해서 대장암을 예방한다. 아까 설명한 대로 대장암을 청소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니까 성인병 예방돼. 아까 콜레스테롤 낮춰준다고 그랬죠. 수용성 식이섬유가. 또 당을 흡착하니까 당뇨도 예방되죠. 또 고혈압 치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나트륨도 잡아서 빼준대요. 그래서 고혈압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과식을 피할 수가 있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무엇이든지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도 아까 20에서 25g이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섭취량이 기준이 만약에 5, 60g을 먹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을 밖으로 잡아서 빼버려요. 그냥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20에서 25g이 기준인데 50에서 60g을 이상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3, 40g까지 먹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탄수화물, 식이섬유까지 말씀드렸죠. 단백질. 내가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도 이게 몸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흡수, 이동 과정을 도와주는 그 트럭 역할.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그 제품이 소비자에까지 가려면 트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택배기사님들. 그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래요. 단백질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오거든요. 아무튼 한번 볼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부종이 생긴대요. 부종이 뭐죠? 몸에 물이 차서 붓는 거잖아요. 얼굴도 붓고. 우리 전날 밤에 라면 끓여 먹으면 아침에 얼굴 팅팅 붓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부족, 우리 복수 찬다라고 들어보셨죠? 복수 몸에 배가 볼록하니 복수가 차잖아요. 그분들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래요? 특징이 간이 안 좋아서 그렇죠. 또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뭐라고요? 나 고기 많이 먹는데?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내가 고기를 아무리 먹은들 그 대사 과정, 소화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간이 튼튼해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그래서 간이 좋아야 되고 단백질, 좋은 단백질,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간이 좋으면요, 단백질이 이제 분해돼서 알부민이라는 걸 만들어요. 몸에서, 간에서. 그 알부민이 뭔 역할을 하냐면 몸에 있는 삼투압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 몸에서 삼투압이냐 하시겠지만 우리 혈관이 있고 혈관을 주위로 그 림프액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림프액이 뭔 역할을 하냐면 아까 림프구, 백혈구 림프구에서 백혈구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구거든요. 걔네들이 내 몸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아서 죽여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혈관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을 림프액으로 빼주는 게 그 삼투압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작용을 해주는 게 이 알부민이에요. 이 알부민의 원료가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 흡수를 해야 간에서 그거를 알부민으로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해주는데 이 과정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러면은 몸에 수분이 안 빠져나가니까 몸에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한 근데 단백질이 또 과잉이 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 통풍 들어보셨죠? 통풍도 그런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을 만든다. 또 신장도 그 노폐물을 걸러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신장에도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고기를 먹어주면 우리는 고기 먹으면 단백질 흡수했다고 생각하죠. 예전에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나 이런 걸 생기면 왜 고지혈증이나 생겨서 왜 죽었을까라고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렇다. 해부해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몇십 년을 흘렀대요. 근데 죽은 사람 안에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없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수치가 낮은 분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현대의학에서 마지막으로 몸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그렇다라는 그 결론이 났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내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죠. 그 노폐물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로 변형돼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이 생명에 지장을 준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분해를 잘 시켜서 몸에 흡수를 시킬까? 노폐물 없이. 그게 비타민 B6, 9, B12 얘네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꼭 이거 세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뭐 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큼 그럼 먹어줘야 되냐? 성인 60kg인 분이 60g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1kg당 0.8g이 필요하대요. 네,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그러면 60kg 성인 체중이면 6, 8에 4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0kg 성인 기준 봤을 때. 그렇다면, 자, 이 책에서 이제 60g으로 나오네요. 일단 60g으로 봤을 때 생선이 8토막 필요하대요. 근데 이걸 먹으려면 562kcal가 내 몸에 쌓이는 거죠. 아유, 부담스럽죠? 또 쇠고기로 따지면 300g 물 먹어야 되고, 300g이면 식당에서 보통 한 1인분이 200g이잖아요. 1.5인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매일. 그 다음 우유는 10잔. 우유 10잔 먹으니까 1250kcal 몸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죠? 달걀은 8개. 좋은 점보다 어쩌면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만 먹는다 치면. 근데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영양분은 이 수치를 매일매일 맞춰줘야 된대요. 오늘 먹은 거는 오늘로 끝나는 거라 내일 또 이만큼 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건강 기능식품, 보조식품을 현대인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예전에 목초지에서 기르고 순수히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먹고. 현대 사육하는 데 있어.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단백질까지만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지방은 다음에 하고. 그래서 지방, 단백질 이렇게 놓으면 단백질은 뭘 먹어야 되냐? 완전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완전 단백질은 뭐고 불완전 단백질은 뭘까요? 네, 완전 단백질을 하면 우리 몸이 결국에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20가지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거든요.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야 돼요.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에서 흡입을 해야 돼요. 흡수를 해줘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가지를 다 그 비율대로 하나하나 그 비율대로 완전하게 딱 그 비율을 맞췄을 때 그거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식품의약청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 완전 단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우리가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흡수율이 중요하죠. 이거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흡수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율 기준이 있어요. PDCAAS라는 이 점수로 먹이는 건데 최고 좋은 게 1이거든. 1에 가까운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단백질 흡수율 PDCAAS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1이면은 완벽해요. 1에 가까운 거를, 그런 제품을 완전 단백질이고 1에 가까운 흡수율이 되는 거를 먹으면 아주 끝내주는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완전 단백질은 제품을 팔을 때 거기에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표기가 돼요. 아마 보기 힘드실 거요. 저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완전 단백질을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대요. 또한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있죠. 거기에 지방 있잖아요. 또 여기서 얘기 말씀드리지만 요즘 소나 돼지를 사육할 때 뭘 하죠? 사료로 오잖아요. 예전처럼 목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료에 성장 촉진 호르몬이 들어가죠. 또 뭐 들어있죠? 네. 가두 키우다 보니까 병에 많이 걸리니까 항생제를 많이 먹이잖아요. 또 뭐 우유를 많이 짜내기 위해서 뭐 젖 젖을 이렇게 분비를 많이 일어나게 젖 분비 호르몬도 뭐 이렇게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게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이제 보충제를 많이 먹게 되면 그걸 찾을 수밖에 없죠. 요즘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굳이 드실 거면 분리 대두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죠. 식물성이죠. 예. 분리 대두 단백질 100%로 된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찾기가. 예. 단백질 보충제로 먹을 거면 그거 잘 이렇게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서 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완전 단백질이 뭐냐. 우리가 오크통 아시죠? 오크통 이거 와인 만드는 오크통 있죠?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엮어서 붙인 거.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와인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만큼 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는 최고 품질의 와인이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아까 20가지 필수 아미노산, 부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이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완전 단백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잘 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또. 예, 오늘 제가 다시 이거를 이어서 진행할 거거든요. 이걸 끊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들으시잖아요. 예, 아주 오늘 습한 날씨에 이거를 진행하게 됐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